안녕하십니까. 컴퓨터 부 이호경입니다. 자, 오늘은 컴퓨터의 기초, 컴퓨터의 기초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디지털 0과 1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0과 1로 이루어진 것을 디지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사람은 0, 1, 2, 9까지 10개의 디짓을 가지고 10개의 디지트를 가지고 10진수를 사용합니다. 컴퓨터는 0과 1, 두 개의 디지트를 가지고 숫자를 표현하는 2진수를 사용합니다. 대부분 아마 여러분들 초중고에서 그 이진수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히 이렇게 다뤄봤고 변환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거라고 판단하고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설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사람은 십진수를 세상을 보기 때문에 5라 그러면 지금 머릿속에 이렇게 5가 있습니다. 5가 들어가 있는데 컴퓨터한테 5라고 했을 때 컴퓨터는 그렇지 않고 2인수로 숫자를 이렇게 나타내서 얘를 5를 보게 되더라. 그래서 컴퓨터가 사용하는 숫자와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는 다르고 그리고 우리는 많은 여러 가지 문자도 있고 문자 뭐 2 곱하기 3을 해라 이런 것들을 하지만 컴퓨터는 이런 모든 것들을 0과 1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컴퓨터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컴퓨터의 그 폰노이만 구조에서 그러니까 스토어드 프로그래밍, 내장 프로그래밍 방식이라는 이 폰노이만 구조, 말이 어렵기 때문에 한번 정리할게요. 스토어드 프로그램 방식, 스토어드 프로그램 방식이 우리는 내장 프로그램 방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로그램 한글로. 근데 폰 노이만이라는 분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폰 노이만 아키텍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키텍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0과 1로 보는데 여기가 저장장치입니다. 저장장치. 사람으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 기억들이 저장되어 있는 뇌에 해당되는 파트이고요. 여기 각각의 저장 단위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여기가 0과 1로 이루어진 얘를 한 개 한 개를 비트라고 합니다. 비트를 묶어서 우리가 8개씩 묶어서 바이트로 만들고 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지금 주소가 붙어 있죠. 여기가 지금 1011이고 여기는 하나 큰 번지입니다. 그죠? 여기 또 하나 더 큰 번지는 여기가 되고 여기 지금 1년의 숫자가 남아 있습니다. 1년의 숫자가 남아 있는데 여기 지금 1, 2, 4, 8이죠. 그죠? 이진수에 그래서 여기 13번지입니다. 13번지고 여기는 2, 4, 8 2, 4, 8, 14번지고 1, 2, 4, 8, 1, 2, 4, 8, 16. 이게 지금 중간에 뭔가 빠졌나요? 1, 2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메모리가 있고, 메모리는 1년에 0과 1이 끝까지 저장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게 10기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저장 장치가 있고요. 우리가 요 바이트라고 부르는 8개의 0과 1은 사실은 의미가 없죠. 0과 1은 의미가 없어서 8개씩 묶어서 정보를 나타내게 되는데 얘를 바이트라 부르게 되고요.
이 바이트 각각은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간단하게 이를 계산 잘못했습니다. 여기 1, 여기 2고요. 4, 8. 8 더하기 3에서 여기가 지금 11번지입니다. 11번지. 여기가 12번지. 여기가 13이고, 여기가 14, 여기가 15, 여기가 16, 17, 18, 19, 20, 21, 22, 23, 20, 24 이렇게 한 바이트 당이당 1년의 주소로 요와 주소가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있습니다. 메모리 샀습니다. 메모리를 사서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아마 요런 형태로 되어 있는 아마 구조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여기 주소를 딱 줍니다. 그러면 뭐 00, 00, 10, 11 하고 주고 읽고 싶다. 리드를 딱 주면은 이 안에 이제 이런 데이터가 있다가 요 값이 100, 001, 11000001이라는 것이 우리가 여기 주소를 딱 주게 되면은 그리고 읽겠습니다 하면 여기 있던 값이 이쪽으로 톡 튀어나오게 되고 우리가 이거 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저장되게 되고 이런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라는 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반도체로 소장되어 있지만 주소를 주고 그 다음 나 읽을래 그러면은 값이 이렇게 거기 있던 내용이 튀어나오고 그리고 내가 그럼 주소를 주고 여기서 라이트 할래 하고 내가 숫자를 여기에 주겠죠. 그럼 숫자가 여기 싹 저장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되어 있는 저장 공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이 메모리, 이 많은 메모리에 우리가 뭔가를 숫자도 좀 저장해 놔놓고 계산하고 싶은 숫자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일부는 이 숫자를 어떻게 계산해라는 절차, 알고리즘은 사람이 이해하는 것이죠. 이 알고리즘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바꾸는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이런 공간으로 컴퓨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메인 메모리에 동작하는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컴퓨터의 공간에 일련의 주소가 주어지고요. 주소가 주어지고 앞부분에는 주로 어떻게 프로그램을 해라 하는 이런 프로그램 쪽이 들어가고 있고 메모리 뒷부분 파트는 이렇게 지금 데이터들이 이렇게 저장하는 공간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뭐 열댓 개밖에 되지 않는데 사실은 이런 게 10기가 얼마예요? 1, 이게 1K, 이게 1메가, 이게 1기가입니다. 그래서 10기가니까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이네요. 100억 개의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는 0번지부터 생각합시다. 여기에 10기가 번지까지 마이너스 1번지겠네요. 그죠? 여기까지 데이터 공간이 있어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됩니다. 11억 2536만 2732번지에 뭐 들었니? 물어보면 바로 톡 튀어나옵니다. 3이 들어있네요. 그러면 지금 9억 5,699만 9,999에 8점 저장해 줄래? 이렇게 하면은 8이 딱 저장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메모리 주로 메인으로 주기억 장치죠. 한글로 주기억 장치라고 합니다. 주기억 장치라고 하는 이 장치는 주소를 주고 읽는다고 하면 바로 어딘가 있던 주소에 있던 숫자가 나오고 그리고 이미 주소를 여기 저기 걸어주고요. 우리 일 갖다가 쓸래요 하고 숫자를 주면은 바로 저장이 딱 돼버립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액세스할 수 있는 메모리다. 랜덤하게 액세스할 수 있는 메모리다. 임의의 주소를 주고 바로 숫자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저장 장치라 해서 램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 구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그 메모리 안에 주기억 장치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있을 수 있고 자료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일을 할 때 보면은 내가 자, 일단 여기가 제 위에 상사입니다. 상사. 상사가 일을 시킵니다. 일을 시키는데 이 친구가 좀 굉장히 똑똑하다면은 스마트하다면은 좀 간단하게 야, 너 일 좀 처리해. 알아서 탁 친구들이 해줍니다. 그죠? 이런 친구들 좋아하겠죠. 근데 이 친구가 조금 어리버리하다면은 이 상사가 근데 자기가 너무 바빠서 일을 그런데 어리버리한 친구한테 꼭 시켜야 된다면은 일일이 간섭을 하면서 요건 요렇게 하고 요건 요렇게 하고 요건 요렇게 하고 요건 요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이거보다 이 사람보다 더 좀 똑똑하지 못한 어린이라면 어린이한테 일을 시킨다면 아마 따라다니면서 하나하나 다 상세하게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이런 어린이보다 지능이 더 떨어져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무식하기 때문에 정말로 상세하게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그죠? 컴퓨터는 이제 가만히 보면은 이런 걸 하나하나 따라하면서 이 책 한 권입니다. 이 책이 만약에 1000페이지다 칩시다. 1000페이지나 되는 책이 있어서 이 책을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다 읽어가면서 이 안에 컴퓨터라는 글자가 몇 개 나오냐 한번 헤아려봐 하면 컴퓨터는 차곡차곡 읽어나가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잘합니다. 잘 하는데 컴퓨터한테 이 그림을 주면서 너 뭐야? 이 그림이 뭡니까? 설명을 해봐. 컴퓨터 막막해 합니다. 근데 최근에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나왔어. 이게 참 잘 안 되네, 그죠?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나왔어. 이 컴퓨터들이 여기 강아지가 있네요. 고양이가 두 마리 있다 정도까지는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컴퓨터가. 근데 굉장히 무지무지한 어려워하던 이제 이런 것들이 최근에서 풀리고 있지만 사실은 컴퓨터한테 네가 좋아하는 게 이 중에서 어느 동물이야 물어봤다. 누가 제일 귀여워 물어봤다. 가장 귀여운 친구를 데리고 와라. 컴퓨터는 답을 못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우리가 감성이 스킨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본다면 컴퓨터는 조금 아무리 많은 자료라도 저장해라. 저장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뭐 숫자도 상관없습니다. 숫자도 상관없고 문자도 상관없고 어, 어, 영상도 상관없고요. 어떤 자료라도 우리가 구조화할 수 있다면 쫙 저장해 놔놓습니다. 잘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쌉니다. 그래가지고 자, 너 하나씩 컴퓨터 프로그램 하나씩 내가 일 시킬 테니까 일 따라해라. 잘 따라합니다. 그 다음 두 개의 숫자를 가지고 와서 비교해봐라. 여기 있는 숫자 가지고 오고 여기 있는 숫자 가지고 와서 비교 한번 해봐라. 잘합니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뭔가를 하고 우리가 아까 스텝을 나열한 거다. 문제를 해결하는 스텝을 나열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타블렛이 자꾸 오동작을 하는데 조금 이해해 주세요. 아직 익숙지가 않아가지고 또 그러네. 자, 이런 절차들을 나열하는 것이 절차를 나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텝을 체계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알고리즘이고 이야기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해 왔는데요. 여기다 하다 보면 여기 상태가 바뀝니다. 상태. 하다 보면 상태가 바뀌고 얘가 이 상태를 바꾸죠. 이 상태에서 또 일을 하면서 또 상태가 바뀌고 또 가지고 오고 또 이 상태를 보면서 이 상태가 또 바뀌게 되고 또 뭔가를 하고 뭐 스텝이라고 하기도 하고 명령을 하고 하기도 하고 하는 얘들을 하는 거죠. 하다가 이런 게 됩니다. 한 번에 너 하고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요거 하고 따로 나가 잘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네가 했는데 결과가 지금 A가 있고 B가 있고 D가 있거든. 하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이 상태를 보면서 D가 만일에 7이야. 앞에서 계산한 결과가 7이 나왔어. 그러면은 다른 지정된 곳으로 가. 두 번째 단계로 좀 돌아가 봐. 이런 것들을 조건부로 하나 잘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로 가. 이거 잘하거든요. 가는데 조건부로 가. 이것도 잘합니다. 지정된 곳으로 가서 명령을 수행해라. 왔어 여기 가서 하고 왔어 여기 가서 하고 그 다음에 조건을 받죠. 조건에 맞지 않으면 밑으로 내려와서 열을 하고 조건에 맞으면 돌아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조건에 의해서 요렇게 분기가 돼요. 선택이 되고요. 또 이 선택에서 뒤로 돌아갔다면 이게 반복이 되죠. 반복. 그래서 이제 분기와 반복과 순서대로 따라가는 거 되게 잘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 반복과 이 분기를 합쳐가지고 반기문 뭐 이런 분도 있던데 반복문과 분기문과 일련에 따라가면서 이걸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상태를 보고 판단하고 이걸 되게 잘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하는 동작 하나하나는 무엇일까? 가만히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그 어제 뭐 비브가 이렇게 뛰고 아니면 크레인을 업해서 무브해서 다운하고 이런 걸 해봤는데 우리가 하는 컴퓨터는 여기에 숫자, 문자, 영상, 동영상, 음악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해놔놓고 여기서 얘들을 가지고 와서 뭔가를 합니다. 숫자를 가지고 와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등등. 만약에 문자를 갖다 왔다면 야 그 안에 컴퓨터라는 문자가 있니 없니? 저 친구가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안에 이메일 속에 남을 비방하는 욕 같은 게 있냐 없냐? 어? 나쁜 글자가 성인용 글자가 있으면 커팅을 해라. 이런 거 잘합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자료가 있고 여기 나타난 자료죠. 자료가 있고 여기서 명령어를 하는데 명령어는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뭐 사칙 연산, 논리 연산, 비교 연산, 그 그림의 어느 부분을 바꿔라 등등 있고 하고 또 자료가 바뀌고 또 뭔가를 하고 또 자료가 바뀌고 뭔가를 하고 자료가 바뀌고 이런 형태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메인 메모리고 우리가 여기서 메모리였고 요게 데이터였고 여기 컴퓨터 프로그램이었다면은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하나 이렇게 수행하다가 뭐 경우에 따라서 뒤로 점프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반복도 할 수 있고 한데 이 친구들이 하면서 계속 여기 있는 자료를 변화를 시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절차를 한다면 우리가 라면을 끓인다면은 물을 끓이고 물을 따라서 끓이고 수프를 집어넣고 라면을 집어넣고 하면서 이쪽에는 라면 상태가 바뀌는데 우리가 컴퓨터에서 일을 하게 될 때는 어떤 자료를 놔두고 이 자료를 변화시키는 작업을 차곡차곡 되게 잘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 컴퓨터는 굉장히 지능은 제로다. 컴퓨터가 할 줄 아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가 이걸 사용 잘하는 거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너 어떻게 하라고 컴퓨터 일을 가르치면 컴퓨터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 시키는 사람이 똑똑해야 컴퓨터 똑똑해진다. 일 시키는 사람이 멍청했다. 컴퓨터 되게 멍청해지겠죠, 그죠? 망치가 있는데 이 망치를 잘 쓰는 사람이 있으면 못을 시켜봤고요. 망치를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못을 박으면 자기 손가락을 때리죠. 그렇듯이 우리가 이 컴퓨터라는 도구를 잘 이용해서 이 컴퓨터가 뭘 할 수 있느냐. 여기 그림 넣어갖고 컴퓨터한테 가서 야 너 예쁜 거 가지고 와 이러면 컴퓨터는 예쁜 거 판단도 못합니다. 그죠? 그런 일 시키면 안 되고
여기서 숫자 가지고 와서 더하고 저장시키고 곱하고 저장시키고 나누고 저장시키고 이런 식의 일을 우리가 잘 시켜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컴퓨터의 그 동작 방법을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컴퓨터는 이 폰노이만 컴퓨터는 여기 중앙에 주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주기억 장치가 있고 보조 기억 장치가 있죠. 주기억이 있으면 보조 기억 장치가 있어야죠. 죄송합니다. 이 보조 기억 장치는 자, 컴퓨터는 여기 썸은 123,330분지라는 걸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 여기는 여기 넘버 여기 있죠, 그죠? 넘버는 갖다 123,335번지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또 이제 넘을 여기에 넘을 123,335번지로 적어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심볼 테이블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런 심볼 테이블이 존재하게 되고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별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썸에 있는 숫자를 레지스터로 로드하라 이런 일을 이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여기 가서 보고 썸이 123,333번지니까 여기 가서 123,330번지에 있는 이 값을 이렇게 레지스터로 가지고 옵니다. 여기 로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넘버 원으로 숫자를 입력받으세요.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키보드로 숫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계가 이 컴퓨터가 모니터와 키보드를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한테 숫자를 입력하세요라는 화면을 딱 띄웁니다. 이렇게 해갖고 깜빡깜빡거리겠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만일에 7을 쳤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7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는 순간 이 숫자를 넘버 원으로 받아가겠죠. 그죠? 넘버 원을 받으면 123,335번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7이 여기에 딱 저장이 되게 됩니다. 7. 그 다음 세 번째, 넘버 원의 숫자를 레지스터와 더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ALU라는 놈이 동작을 합니다. ALU. 산술, 로직, 유닛, 아리스메틱 로직 유닛이라는 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비교 연산하는 기계가 하나는 여기를 입력을 받고요. 0을 입력받으면 0이 들어오고요. 두 번째 뭐라 하시면 num2로 num1의 숫자를 더하라 그랬죠. num1에. 그러니까 넘버1에 있는 숫자 넘버1은 123,335번지니까 여기 가서 3.5번지 여기 가서 7을 가지고 와서 여기 딱 물립니다. 여기 7이 도착을 하게 되고요. 7이 도착하게 되면은 더하라 그랬죠. 더하고 나면은 결과는 레지스터로 떨어집니다. 7이 여기 딱 들어오게 됩니다. num2로 또 숫자를 입력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num2가 지금 보니까 없으니까 이게 number2를 해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빈방 한번 하나 잡습니다. 근데 빈방 잡았는데 이제 여기가 222,222번지라고 칩시다. 222,222번지 적어 놓고 화면에다가 야 너 숫자 넣어라 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17을 한번 넣어봅시다. 17을 넣었더니만 넘버2로 받더라 그랬죠. 그죠? 17을 입력했더니만 넘버2가 22,220번지에 있구나 해서 넘버2에 가서 여기에 17을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넘버3으로 해라 했습니다. 또 같은 의미로 여기 번지를 갖다가 우리가 33번지로 칩시다. 넘버3
33번지 딱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또 화면에 숫자를 넣어서 이번에 77을 넣읍시다. 77을 넣으면 같은 원리로 넘버 3에 77이 이렇게 입력이 딱 되게 되는 이 순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따라갑시다. 넘버 3의 숫자를 리스트와 더하세요. 리스트가 7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또 이 7과 여기서 7을 땡기고 여기 77을 당겨가지고 77을 넣어가지고 너 더하기 해 하라 그랬더만 7 더하기 77은 84가 나옵니다. 자, 이거 여기 숫자 들어왔어 더하기 해 하면 탁 떨어지는 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냥 전자회로입니다. 전자회로. 대단하죠? 제가 보기에도 이 전자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신호만 주면은 신호 여기 이진수가 들어왔죠. 이진수 들어왔죠. 신호도 물론 뭐 001, 01 이런 식으로 이진수가 들어오는데 자동으로 딱 계산값이 탁 떨어집니다. 속도는 빛의 속도죠. 45GHz 요새 4GHz 이런 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초당 20억 번씩 계산이 되기 때문에 거의 빛의 속도 동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레지스트의 내용을 썸에 저장하세요. 그래서 84가 있는데 84를 썸에 저장하세요. 썸 어디 있습니까? 썸 봤더니만 12만 3,333문지 12만 3,334문지 가서 여기에다가 84를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썸의 내용을 출력하세요 하니까 이걸 땡겨서 여기다가 화면에 84 딱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끝내세요 하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이 탁 끝나고 얘를 날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짰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뭐 알고리즘으로 만들고 설계하고 했던 놈이 결국 프로그램을 바뀌어가지고 이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다가 exe 파일이죠. 나중에 로드돼서 메인 메모리에 올라딱 가는 순간 이때부터 컴퓨터가 하나씩 하나씩 가지고 와서 얘가 시키는 대로 작업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 메모리가 뭐 여기에 72만 3,345번지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X 그러면은 컴퓨터 자동으로 이 X에 해당되는 방 주소를 하나 적어가지고 매핑하고 있습니다. 여기 77만 777번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주소에 데이터를 넣고 주소에 데이터를 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별명 붙인 이 X로 해서 X의 숫자를 넣다가 개념상 X를 가지고 와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되고 이게 변수라고 하는 변하는 숫자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물이 있고 찬물이었다가 끓이면 찬물이 뜨거운 물이 되고 거기다가 수프를 넣으면 수프가 푼물이 되고 거기다 라면 집어넣으면 라면이 가는 과정에 이런 절차를 기술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변수라는 숫자 x, y, sum, number 1, number 2 이런 같은 의미 있는 단어를 숫자를 저장했다 뺐다 하는 자료로 활용을 해서 이 자료를 계속 끊임없이 변화시키면서 이 자료의 프로그램을 동작시켜서 문제를 푸는 이런 과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겁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는 또 다시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조금 변수라는 개념을 x는 0, y는 7, z는 리더 z. 자, 여러분들이 쓰는 입력하는 숫자를 하나 봤습니다. 막 계산을 해가지고 sum은 뭐 합시다. x제곱 곱하기 y 곱하기 z 여러분 입력하는 숫자를 입력시켰습니다. 그래서 if sum이 0보다 작으면 go to 점프입니다. 점프면 3
이런 게 있다 칩시다. 쭉 내려가 계산을 해봤는데 최종 계산 결과가 0보다 작으면 다시 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또 여기 뭔가 복잡한 계산을 해놨는데 또 썸이 0보다 작으면 또 그것도 3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 언젠가 썸이 0이 되거나 아니면 0보다 큰 숫자가 되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프로그램이 간단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복이 쉬워진다.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뭔가를 조금 전에 이렇게 하다가 어떤 썸이 0보다 작으면 이렇게 가고 아니면 이렇게 가라고 그랬죠. 그죠? 이렇게 간 놈은 루프가 됐는데, 반복이 됐는데, 자, 썸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if s가 0보다 작으면 go to 8 여기 8입니다. 여기 쭉쭉쭉쭉쭉 아니면 여기 수행되죠. 수행을 해서 만일에 여기 S가 막 계산했습니다. 복잡한 계산을 했는데 0보다 작으면 그것도 8로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게 되고요. 이렇게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걸리지 않은 친구는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여기서 go to 해서 이 문장 다 끝날 때까지 15분이 끝난다면 go to 15 이릅니다. S가 0보다 작으면은 쭉쭉쭉쭉쭉쭉쭉쭉 여기까지 하고 go to 15로 넘어옵니다. 여기 딱 넘어옵니다. 그리고 S가 0보다 안 작을 때 이걸 했네요. 작으면은 8로 해서 수행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건너뛰면서 요거를 수행합니다. 수행을 하고 끝나고 15분을 수행을 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수행을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오든지 수행을 요렇게 해서 이렇게 온 걸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죠. 비교해보고 요걸 하고 뒤에서 만난다. 그래서 조건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계산을 해 내려가는데 차곡차곡 하다가 아니면 어떤 경우에 따라서 이 업무를 하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 이 업무를 하고 또 가다가 또 어떻게 하다가 보면은 반복이 일어난다. 하다가 또 뭐 반복이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또 여기서 뭐 어떤 경우에 이걸 수행하고 이걸 수행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 나가는데 결론적으로는 뭔가 하면은 다익스트라 여러분들 데이터 스트럭처 과목이 되게 유명한데 컴퓨터 쪽에서는요. 그분이 이렇게 내려가는 이 일련의 시퀀스와 이 반복문과 분기문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막 아무리 복잡한 컴퓨터 프로그램도 다 짤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놓으셨습니다. 수학적으로 된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내려가면서 컴퓨터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가 한번 볼까요? 컴퓨터에 아까 그 메인 메모리가 있고 CPU가 있는데 CPU에서 한 줄 한 줄 가지고 와서 인스트럭션 명령어 IR 레지스터에 저장을 한다 그랬고 프로그램 카운트가 있다 그랬고 이 명령어가 요 명령어에 들어온 게 0, 1, 0, 1이면 더하기 같다. 번역을 해서 이렇게 아리스메틱 로직 유능에 2를 시켜서 더하기 빼기 해서 레지스터들이 이렇게 이제 물려 있다 그랬죠. 이렇게 물리고 결과가 들어왔다가 막 물리고 들어오고 하는데 이 아리스메틱 로직에서 사칙 연산과 and or not 등 논리 연산을 할 수 있다. 자, 조금 쉬는 의미로 어떤 도시에서 페스티벌이 조직되었는데 모든 이벤트는 어떤 순서를 가지고 일어나야 됩니다. 다음 그림은 이벤트가 일어나는 순서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드럼과 스피치는 스피치 이후에 드럼 로플이 일어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뭐죠? 앞에 아무것도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건 얘가 일어나네요. 얘가 일어나면은 얘와 얘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1. 싱잉 노래를 부른다 그죠? 노래. 가만히 보니까 노래네요. 2.
2는 드럼 아니면 보링 스피치, 드럼이나 아니면 여기 연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연설. 그리고 드럼과 연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가만히 봅시다. 이 뮤지컬 인터메조가 일어날 수 있죠. 얘도 일어났고 얘도 일어났으니까 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뮤지컬 인터메조, 인터 맞죠? 됐고요. 얘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얘가 팡파레가 일어날 수 있고요. 팡파레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파이어웍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건 불꽃놀이를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파이어웍은 불꽃놀이는 스피치 끝나고 팡파레 끝나야 일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감사 인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죠? 이런 순서를 기수할 수 있어야 된다. 아유, 이건 당연히 하겠죠. 잠시 쉬는 의미로 퀴즈를 하나 풀어봤습니다. 자, 점프에 대한 설명이 여기 되어 있네요. 그죠? 요거는, 이제 충분한 설명이 된 것 같고. 음.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컴퓨터에서 명령어의 시퀀스, 일련의 물론 이게 반복문도 있고 분기문도 있고 이걸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각 명령어가 계속 데이터를 바꾸고 하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다 그랬죠. 이쪽은 스텝이고 이쪽은 상텝이나 이렇게 했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임의의 변수 A3, M45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가 이쪽은 프로그램 영역이고 이쪽은 데이터 영역인데 데이터 영역에 빈 칸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빈 거 사용하지 않는 영역을 가지고 와서 요거 A라 그러자. 실제 번호는 굉장히 복잡하죠. 10억 단위 숫자입니다. 그죠? 그 다음 M5 하면 여기 이제 3을 집어넣고 그 다음 M 한데 뭐 이거는 뭐 12억 3,400, 5, 6, 7, 8, 9, 10번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매핑 시켜놨고 여기 5를 집어넣어 줍니다. 요거는 컴퓨터가 이렇게 하는 거 빈방 찾아가지고 이 주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별명 나는 A와 M으로 이야기할 때 컴퓨터는 요걸 숫자로 바꿔주는 심볼 테이블을 중요하지 않은데 그죠? 계속 이야기가 나오네요. 심볼 테이블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걸 가지고 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죠? 이걸 가지고 A에 3도 넣었다가 A에 A 곱하기 9도 해서 상구 27도 넣었다가 A에 5도 넣었다가 A에 B 값도 넣었다가 B 값이 얼마죠? 안 정해졌네요. 그러면 M에 5를 넣었다가 A에 M 값을 넣었다가 계속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 하면서 여기 있는 자료를 값을 계속 변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가령 이제 뭐 누가 1부터 100까지 더해봐라 하면 1 넣었다가 그 다음 1에 2 더해서 결과 넣고 그 다음 또 3 더해서 또 결과 넣고 여기 또 4 더해서 결과 넣고 계속 하고 나면은 여기에 1부터 100까지 다 숫자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어떤 임의 이름을 지어 가지고 숫자를 지정을 할 수 있다. 물론 나중에 숫자, 문자 뭐 별거 다 저장할 수 있게 되고요. 우리가 또 개념적으로 A도 분명히 숫자는 숫자인데 계속 변하는 숫자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변수라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간다면 여러분 이 알고리즘을 하기 위해서 이쪽에 자료가 잘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을 연구하는 친구들은 자료 구조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자료 구조를 잘 만들어 놨을 때 어떻게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갈까는 알고리즘을 한번씩 풀고 있고 이게 양대산맥이 되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이제 그 자료를 정리를 하다 보면은 우리 내가 뭐 하이 이런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내 과목이 인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300명이 딱 수강을 하게 됐습니다. 수업을 합니다. 자료를 한번 저장을 하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지? 생각을 해봅시다. 한 학생이 한 10명 정도 되면 내가 이름을 다 아니까 여기 이름을 노트에 해갖고 뭐 김, 이, 박,
최 이렇게 해갖고 하면 되는데 얘가 숫자가 많아져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된다면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하기 힘들고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이렇게 번호를 탁 적어서 100개, 300개 줄을 쫙 짜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이 1년의 학생들을 번호로 관리하게 될 것 같아요. 300명 이름 어떻게 외웁니까? 응? 근데 컴퓨터 쪽에서도 사실은 뭐 A, sum 뭐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컴퓨터도 1년의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1000만 개를 가지고 왔어요. 이런 데이터를 가는데 뭐 5천만 개를 가져왔어. 5천만 개 숫자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뭐 이런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A고 여기는 B고 여기는 C고 여기는 D고 이런 식으로 별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우리가 배열이라는 개념을 쓰게 되고요. 그 우리가 그 생활 속에서 학생 리스트, 과목 리스트, 해야 할 일,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100가지 리스트, 이렇게 리스트라는 일 관리를 하게 되는데, 품목들이죠, 품목들. 이런 걸 다 컴퓨터에서 이렇게 나타낼 때, 연속, 메모리에, 한번 봅시다. 내가 메모리 또 다시 그려야 된다 하죠. 메모리의 연속된 공간을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 뭐 5천만 개면 5천만 개 주세요 해가지고, 요걸 갖다가, 요걸 버켓이라 치고, 여기다가 1, 5, 8, 9 탁 적어놓고 버켓 12만 번째 가져와 하면 여기 12만 번째 숫자가 탁 튀어나오는 이런 구조로 쓰게 되는데 이런 구조를 베일이라고 합니다. 뭐 좀 더 나가서 2차원이 있는데 뭐 2차원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보시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요한 내용이 컴퓨터는 입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했지만 메인 메모리가 있고 이쪽에서 자 리드를 해서 RE 리드를 해서 아까 뭐 sum1에 저장해라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 그 CPU가 리드 장치 키보드를 갖다가 너 숫자를 하나 읽어서 나 전달해라 전달해 주면은 얘를 메인 메모리에 저장하고 그 다음 우리 그 받은 숫자를 이용해서 다른 계산하고 이런 역할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입출력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컴퓨터에는 입력, 아웃풋, 입출력 장치 되게 중요하고요. CPU 물론 CPU 안에는 뭐 레지스터가 있고 ALU가 있고 프로그램 카운트가 있고 인스트럭션 리스트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 메인 메모리겠더라. 이 정도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보시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 자,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알고리즘의 전형적인 예다 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대부분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는 계산을 하기 위해서 복잡한 수식을 하기 위해서 개발되었고요. 특화된 프로그램들, 수식에 특화된 포스트런 프로그램이 먼저 개발되었고, 세월이 조금 지나면서 C라는 언어가 개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츠라는 개발때 당시에 코볼이라고 지금의 여러분들 쓰시는 그 엑셀 프로그램 있죠. 엑셀 프로그램처럼 테이블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다 더하고 빼고 평균 나누고 표준 편차하고 이 중에 1등이 뭐냐 물어보고 하는 사무 처리용도 이 코볼이 되게 많이 쓰였고 포츠안도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요 당시에 로직을 처리할 수 있는 리스프라는 언어가 같이 개발되어 나와갖고 동작을 했고요. 최근에 펑셔널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여기 있는 개념들이 많이 사용을 되게 되는데 이건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라서 뭐 이렇게 있다까지만 마시고요. 그 다음에 C라는 언어가 한 80년도 초반에 대두돼 가지고 우리가 그 굉장히 우리가 쓰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C는 A 더하기 B 어쩌고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도 되면서 굉장히 로레벨 컴퓨터에 붙어 있는 뭐 기계 장치 여기 뭐랄까 CD가 있어요.
CD를 오픈해라, 열어라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특징 때문에 하이 레벨이면서도 로우 레벨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뛰어난 특징 때문에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 이런 식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다가 한 이쯤 60년도 후반, 70년도 초반 이쯤에 객체지향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대부분 컴퓨터 프로그램은 객체지향을 지금 다 채택을 하고 있고, 얘는 이 객체지향 프로그램은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지금 문제를 푸는 방법이 동작을 서술하고 자료를 바꾸게 되고요. 동작을 서술하고 자료를 바꾸게 되고, 동작을 서술하고 상태가 바뀌게 되고, 동작이 되고 상태가 바뀌게 되고, 이렇게 문제를 풀기 위한 일련의 동작의 리스트, 명령의 집합, 뭐라고 해서 상관없는데, 여기서 상태 변화가 생겨서 이런 식의 어떤 상태를 어떻게 바꾸고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서 이걸 어떻게 바꾸고 이런 고민을 하는데, 이 큰 시퀀스에서 요런 방법을 바꾸게 됩니다. 살짝 바꿔가지고 큰 장점이 생기게 됨으로 해서 여기에 만일에 이 자료와 이 작업하는 이 층을 결합을 시킵니다. 여기 상태가 있으면 이 상태를 나타내는 것과 요거가 결합을 시켜서 우리는 아까 자료를 정리해 놓고 이 자료를 어떻게 바꿔서 또 자료 정리하고 어떻게 바꿔서 자료 정리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자료한테 너 어떻게 바뀌어라, 너 어떻게 바뀌어라, 너 누구하고 계산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큰 프로그래밍 인들 라지 쪽에서 굉장히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객체지향 개념이 생겼죠. 요거 수업 시간이 되면 요걸 조금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문제풀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요 과정을 한번 시간이 된다면 다루기로 하고요. 일단 자 우리가 이쯤에 와서 요 포처런에서부터 하이 레벨 랭귀지의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 쭉 나가다가 스몰톡이 나옵니다. 스몰톡, 파스칼. 여기 나오면서 객체지향이 시작됩니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면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 자료를 처리하고 또 그 다음 동작에서 또 자료를 처리, 자료 상태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이 자료를 굉장히 큰 자료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반평균 뭐 이렇게 하다가 그게 아니라 뭐 학교 전체 학생의 분포도, 그 다음 경상북도 전체 학생들의 성적 분포, 굉장히 많은 자료를 다루게 되면서 그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가 발달하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고 이런 자료를 갖다가 표준화된 언어를 이용해서 자료를 이렇게 찢어 먹자, 계산도 하고 저장도 하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언어가 나왔고요, 그죠? 그다음 쭉 나가다 보면은 이 스몰톡이라는 객체 지향을 보고 자극을 받은 사람들이 C라는 언어를 급하게 변경시켜서 C 플러스 해가지고 C의 객체 개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의미 있는 그 랭귀지가 자바 진영이, 자바가 이 얘들을 보면서 굉장히 지금 비교적 늦게 나와 있는데, 이 C에서 부족한 웹, 그 다음에 윈도우 이런 개념들을 C에다가 딱 탑재를 함으로써 좀 강력한 자바라는 언어를 만들게 됐고, 이걸 갖다가 아마 지금 우리가 선 진영,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라클, 선 진영에서 이쪽은 공유 소프트 하는 진영이고 여기도 상용 소프트에 만드는 진영이었는데, 이쪽을 이끌던 선 진영, 선 진영이 아니지 뭐라 그래야 되죠? 이쪽에서 오픈 소프트 진영에서 자바를 무료로 공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자바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됐고요. 그리고 조금 거슬러가면서 있는 이 파이썬이 이 당시에 나오는데, 이 파이썬이 굉장히 배우기 쉽다 이렇게 해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